왜 우리는 가장 솔직한 마음을 숨기려 할까요? 그리고 그 숨겨온 진심이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폭발적인 형태로 터져나온다면 그 관계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이번 화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인물들의 감정선이 격랑에 휩싸이는 회차였습니다.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날들의 심장 쫄깃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지막 쿠키 영상도 시청 부탁드려요.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고성희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장과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잔인한 진실을 확인했는데요. 다름 아닌 지은호의 간이식 적합 판정이었습니다. 네, 지은호 씨 간이식 적합합니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의 안도의 미소는 자신의 목숨을 건 절박함이었지만 동시에 친딸의 생명을 담보로 하려는 파렴치한 욕망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간 건강 상태도 좋고 크기나 혈관 구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고성희는 마치 상품을 고르듯 의사에게 다음 단계를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지은호의 동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자 고성희는 준다고 할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중요한 사실을 당장 지은호에게 밝히지 않고 다른 집안 행사까지 고려하며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라며 치밀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친딸을 이용하려는 이 잔인한 계획의 중심에 고성희가 서 있었던 것이죠. 한편 그 시각 이지혁의 아버지인 이상철은 뜻밖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배려로 편의점에서 소박한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요.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장소였지만 이상철은 지은호와 함께 초코파이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으며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상철이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삶의 무게를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보듯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요,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났어요.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진단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은호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은 이상철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이상철은 그래도 지 실장님 아버님은 참 행복한 분이시네. 어느 자식이 부모 속을 그렇게 알아서 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이상철에게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소박한 풍경이 이지혁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이지혁은 세상 물정 모르는 채 지은호가 어떤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생일 파티를 편의점에서 궁상을 떨며 해주고 있다고 오해하고 만 겁니다. 지은호 씨 남자친구가 있었어? 아니 남자친구가 생겼어? 아니 언제 남자를 만났대? 그는 극도의 당혹감과 질투를 느끼며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남친 생일 파티를 편의점에서 진짜 지은호는 다다 궁상 떠는 거 딱 보니까 솜씨 부렸네. 지은호가 남씨에 있으면 안 돼. 냉철하고 이성적인 건축가 이지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랑 앞에서 이성을 잃은 질투심 가득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 김다정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김다정은 남편이 자격증 학원 수업 시간을 속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심지어 필기시험 합격 소식까지 숨겼다는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 오늘 도시락 싸들고 당신 학원 앞에 갔었어. 당신 월수금만 학원 다닌다며 처음부터 그랬다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 일주일 내내 학원 다니고 야간 자습까지 하고 온다더니 월수금만 학원 다니고 알바를 했어. 김다정의 목소리에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허탈감과 함께 가장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필기시험 합격 소식을 숨긴 이유를 뒤늦게 고백했는데요. 필기시험은 내 합격하고 말하려고 했어. 근데 딱 합격하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지혁이가 들어왔잖아. 무슨 사업하는지 말도 안 하고 뻐기는 자식 앞에서 그깟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자랑하기가 참 뭐하더라. 아버지의 자존심과 아들에 대한 묘한 경쟁심이 빚어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이지혁의 개입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에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 물으며 알바를 그만두고 자격증 준비에만 전념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생활비 제가 드릴 테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하세요. 자존심 내세우실 일 아니에요. 이상철의 자존심은 이지혁의 이 냉정한 제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이 집안 가장이야.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건 내 책임이야. 네가 뭔데 생활비야?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가장 역할 하려고 알바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어차피 엄마한테 생활비 다 못 드리잖아요. 라며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가장의 권위를 무시당했다고 느낀 이상철은 분노에 차. 이지혁에게 너 나가. 어디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가장 행세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지혁이 저 안 나가요. 나갈 때 되면 알아서 나갈 거예요. 지금은 안 나가요 라고 버티자 이상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직접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 외박이라곤 출장밖에 몰랐던 남편의 가출에 김다정과 조옥래 할머니는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집을 나간 아버지가 아닌 오해하고 있는 지은호의 연애 문제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이지혁은 동업자로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건물주 선배의 제안에 따라 이지혁과 지은호는 카페를 리모델링하여 각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은호는 깔끔하게 동업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 안으로 통하는 문을 막고 출입구를 만들면 된다며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달랐습니다. 지은호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생각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묘한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빨리 가야겠다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고 그의 눈빛은 숨길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이지혁은 자신의 사업 구상까지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회사를 계열사로 분리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종합자재, 전시장까지 계획하며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 했습니다. 그의 절친 박성재 역시 이지혁의 무서운 추진력에 놀라면서도 결국 그의 사업에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지혁은 기어코 지은호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말았습니다. 지은호와 함께 이상철의 생일 파티를 목격한 후 오해했던 남자친구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도저히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서요. 지은호 실장 남자친구요. 편의점 앞에서 초코파이 사서 축하해준 사람 이지혁은 노골적으로 분노와 질투를 드러내며 지은호에게 제대로 된 번듯한 사람 맞나요? 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지은호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이지혁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니 남친 아니라는데 자꾸 웃기시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내가 이지혁 대표한테 남친인데 아니라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남친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초코파이로 탑을 싸든 생일 케이크를 싸든 즐겁기만 하더만. 이어 지은호는 냉정한 동업자로서의 선을 그었습니다. 선 넘지 말아요. 동업 조건 잊었어요? 이지혁 씨는 나하고 동업하는 사람이에요. 동업자가 동업자한테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그동안 이지혁이 자신에게 보였던 모든 오만함과 냉대를 되돌려주는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여 자리를 피했고 밖으로 나와서야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혼잣말로 쏟아냈습니다. 아우 짜증나. 편의점에서 생파하든 말든 쟤는 왜 자꾸 예뻐지고 난리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은호를 향한 질투와 자신도 모르게 커져버린 설렘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이상철은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 결국 지은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이지혁과 다툰 상황을 털어놓았고 지은호는 아들의 선 넘는 행동에 가출까지 감행한 이상철에게 공감하며 하룻밤 묵을 곳을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선 넘어서 가출하셨는데 하루는 밖에서 주무시고 들어가셔야죠. 제가 하루 정도 재워드릴 수 있는데. 지은호는 이상철을 자신이 일하는 카페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과거 모든 것을 잃고 재기를 다짐하며 이지혁이 밤을 지새우던 공간이었죠.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 공간에서 이지혁이 남긴 어떤 간절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고 묘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감정의 파동은 결국 폭발적인 하나의 대사로 귀결되었습니다.
카페 리모델링을 위한 사무실 디자인 컨펌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각자의 공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회사 구역이 좁아지더라도 지은호의 사무실 공간을 넓게 확보해주고 심지어 수면실까지 넣어주려 했습니다. 매사 냉철하고 빈틈없던 이지혁은 이 문제에 대해 유독 감정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지은호가 내가 됐다는데 왜 그쪽이 안 된다는 거냐?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지혁의 내면에 꽁꽁 숨겨져 있던 감정의 방파제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혹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듯 얼떨결에 속마음을 뱉어냈습니다. 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너 좋아하나 보지. 이 말은 사랑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오직 일과 자유로운 삶만이 중요하다고 철저히 믿어왔던 이지혁 스스로를 향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이지혁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지은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냉소를 띄었는데요. 과거 이지혁에게 용기 내어 고백했다가 너는 나에게 여자로 안 보인다는 칼날 같은 말에 거절당했던 지은호였기에 이제 와서 하는 그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지은호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마치 상대를 가르치듯이 응수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뭐, 사귀기라도 하자고요? 꿈 깨요. 혼자 감정 정리해야 되는 거 알죠? 이 말은 한때 이지혁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던 지은호가 역으로 이지혁에게 되돌려준 거절의 화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분노와 경멸을 사겼습니다. 하다하다 별 억지를 다 쓰고 있어. 지가 날 한두 번 놀라게 한 줄 아나? 그런 말하면 내가 당황할 줄 알고. 저놈의 선배 근성은 대체 언제 사라지는 거야? 그녀에게 이지혁의 고백은 진심이 아닌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고 놀리려 드는 선배 근성의 연장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허탈감과 분노는 지은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지혁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도 끊어내는 절연의 도끼와 같았습니다. 한편 지은호가 자리를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이지혁은 그제야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티가 났는지 깨닫고는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 이지혁 미친놈. 알고 있었어? 티가 났었구나. 감춘다고 감춘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1초 만에 사람을 그렇게 내치냐. 하지만 곧 그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차피 안 될 사람이라는 거 알았잖아. 다신 실수하지 마. 그냥 일만 해. 일만 하자. 그는 자신의 커져버린 마음을 잊어보려 그 감정의 불길을 끄기 위해 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 대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사업 확장에 몰두했는데요. 셀프 인테리어는 물론 턴키 방식, 심지어 종합자재 전시회장까지 영역을 급속도로 확장하며 그의 타고난 사업가 DNA를 마음껏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자신을 흔드는 지은호라는 존재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절친인 박성재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아버지 회사 본부장 자리에 앉아있는 박성재였지만 이지혁의 사업가적 재능은 그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업가 DNA를 가지고 태어난 놈이 왜 여태 발견 못했을까?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결국 박성재는 친구의 능력을 인정하며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의 해묵은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철판 깔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 쉽지 않더라. 이지혁은 여전히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아버지를 향한 높은 마음의 벽을 스스로도 허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성재의 얼굴에는 묘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을 보며 가족이라는 게 신기하다. 나한테 너희 부모님은 뺏고 싶은 부모님이었는데라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재벌 기업 대표인 박진석을 아버지로 뒀지만 이전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고성이와 재혼하는 등 굴곡진 가정사를 겪으며 자란 박성재에게 이지혁의 화목한 가정은 늘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박성재는 이지혁의 짝사랑 상대인 지은호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두 절친의 우정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한편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는 이들. 이지혁과 아버지 이상철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는데요. 정년퇴직 후 재취업이 무산되어 마음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상철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 이지혁 사이에는 두터운 빙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다정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 부자 사이를 잇기 위해 애썼지만 쉽사리 가까워지지 못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집안의 막내딸 이수빈은 자신의 확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쁜 외모와 밝은 성격을 가진 그녀는 성격 좋고 돈 많은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만난 남자는 허세만 가득할 뿐 진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에 밝은 만큼 이런 껍데기뿐인 만남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는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편 재벌가에서는 또 다른 자유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인 박영란은 우아하고 조신한 성격으로 어머니 고성희의 보호 아래 자라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어머니 고성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화실을 홀로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이지혁의 남동생 이지환과 함께 만화책을 보고 분식을 먹으며 난생 처음 맛보는 자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체육학과 출신으로 멋진 피지컬을 가진 이지환은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였지만 자신 앞에서 환하게 웃는 박영란을 보며 모처럼 뿌듯함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고성희는 여전히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와 인테리어 디자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사별하고 결국 돈 많은 박진석과 재혼하여 신분 상승에 성공한 그녀의 이야기는 지은호에게 연민과 동시에 존경심까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고성희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지은호에게 간 이식을 받으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욕망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사무실 개조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는 긴 회의에 이어 밤샘 작업까지 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잊기 위해 마치 스스로를 채찍질하듯이 무리하게 일했는데요. 그의 몸은 결국 정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카페 옆 창고 사무실에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들은 지은호는 급히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과로로 쓰러져 고열에 시달리는 이지혁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차갑게 거절했던 사람이자 이제 와서 장난 같은 고백으로 자신을 놀린 줄 알았던 남자였지만 그가 아파 쓰러진 모습을 보자 지은호는 이성을 잃고 급히 그를 응급실로 부축해 데려갔습니다. 지은호는 밤새 이지혁의 병실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곁에서 잠이 든 지은호의 모습은 차마 끊어낼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의 끈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지혁은 자신의 옆을 지키다 잠든 지은호를 발견하고는 잠시 모든 고통과 복잡한 감정을 잊은 듯 살포시 미소 지었습니다. 냉철한 비혼주의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지혁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은호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열 내렸는지 볼게요 라며 이지혁의 이마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그 따뜻한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마. 자신을 향해 커져가는 마음을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었던 이지혁은 이대로 지은호의 다정함에 무너져 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지혁을 식당으로 데려가 직접 반찬까지 챙겨주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난 빚지곤 못 사는 사람이야. 이지혁은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사업 설명회 준비를 돕겠다고 제안하자 이지혁은 단호하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호의 꿈 깨요라는 말이 칼처럼 박혀 있었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나한테 잘해주지 마. 나 헷갈리게 하지 마.
이 짧은 네 마디는 이지혁이 스스로에게 세우는 마지막 방어벽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비장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지은호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지혁의 선긋기에 다시 한번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는데요. 자신을 향한 이 남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흔들려는 장난인지, 그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청자의 심장이 이지혁과 지은호의 미묘한 로맨스에 집중되는 순간 화면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터뜨렸습니다. 지은호는 밤늦게 길을 걷다가 미국으로 떠난 줄 알았던 자신의 절친 한우진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는데요. 하지만 한우진은 이지혁의 절친 박성재의 집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우진은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박성재와 마주쳤고 영문도 모른 채 한우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선 박성재와 그의 계모 고성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한우진이 눈앞에 서 있는 고성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라니. 고성희에게는 박진석의 외아들인 박성재와 자신의 친딸인 박영라만 있을 뿐 숨겨진 아들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지은호의 절친 한우진이 탐욕스러운 재벌가 안주인 고성희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을 뒤흔들 듯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고성희의 친딸인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은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한우진이 고성희의 아들이라니. 그렇다면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숨겨진 친남매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연결고리는 곧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접근했던 검은 속셈,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권력과 욕심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성희는 간 이식을 받기 위해 지은호에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숨겨진 아들의 등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지혁은 비혼주의라는 마음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은호에게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요? 사랑을 가장한 거절로 남자를 밀어낸 지은호는 그 남자가 아파 쓰러진 모습을 보고 커져버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은호의 생모 고성희에게 나타난 숨겨진 아들 한우진의 등장은 고성희와 지은호 모녀의 잔혹한 운명을 어떻게 뒤틀어 놓을까요? 다음에는 어떤 파도가 몰려와 이 모든 관계를 뒤흔들까요? 구독, 좋아요